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 탈북자 1호 박사 안찬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은 유튜브에서 안찬일 TV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유명한 박찬종 TV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찬종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또 안보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도 북한 실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학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시청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해양수산부 서해업관리단 소속 47살 이모 씨가 북한의 총살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은 어제 오늘 또 지난주 계속해서 신문 방송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우리 안 박사님도 북한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한의 군 직제상 현장에서 일반 병사들이 상부의 지시 없이 그것도 민간인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모든 것은 유일적 영도 체계 안에서 병사든 지휘관이든 장성이든 다 최고 평양의 노동당에서 지시하지 않는 한 누구를 사살한다, 그걸 불태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논자들은 이번에 사건을 박광자 사건, 2008년에 박광자 사건과 비교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좀 우발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와서 민간인에게 누구냐고 확인을 하고 돌아가서 또 해군이 경비대가 나와서 사살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양에 누군가 수뇌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절대로 군 지휘체계상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소대장 소위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의 병사들이 이 교전 상태나 무장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그것도 5시간, 6시간 이후에 자의적 판단으로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누군가 상부로부터 확실한 지시 내지는 명령이 있었던 걸로 확신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북한의 군 직제상 네. 상층부 어느 정도까지 이 보고가 되고 어느 선에서 까지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북한의 이제 지휘 구조라는 것은 육해 공군 상군 통합제로서 군령권자는 인민무력상이 아닌 총참모장이 군령권자입니다. 현재 이제 박정천 차수가 군령권자로서 이제 이 민간인은 북한 지역에 들어갔고 그때 북한의 오선이 나타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냐 왜 왔느냐 확인하고 가서 보고를 했더니 4군단 18경비종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서 확인하고 다시 이제 평양에 보고했는데 아마 해군사령관 김명식 대장에게 1차 보고가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총참모장 박정천 차수에게 보고한 걸로 지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천 총참모장이 즉각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군 경비종이 나와서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는 제가 북한의 그 어떤 군 생활하면서 또 이게 개소적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적어도 김여정 내지 김정은이가 아니면 절대로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총참모장 박정천은 다 알려진 포병 출신으로서 예스맨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지 독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결심을 내릴 만한 성격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권자는 김정은 내지 김여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책임자 처벌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수뇌부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과거의 예를 보면 기억을 되살리기 좀 끔찍합니다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군인 대 군인이었고 그렇죠. 또 우발적인 사고였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경우도 새벽에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이 사건은 최초 도착 우리 이모 공무원이 북측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무려 6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북한 수뇌부들이 어떤 회의나 결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사살을 한 걸로 볼 때 그 잔혹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사과를 해 왔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 사과문이라는 게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보내온 걸로 돼 있죠. 네. 뭐 김정은이가 과거 이제 말씀하신 그 8.18 70년 도끼 사건 때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 스티렐 대장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그때는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직접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엔 통일전선부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용어상 뭐 혈흔이라든지 이런 북한이 쓰지 않는 용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혈흔이라는 말은 이게 북한에서는 피자국이라 그러지 혈흔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김정은이가 사과한 게 맞느냐, 통일전선부가 보내온 게 맞느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지금 대남 대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작성을 해서 아마 뭐 보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 내막도 아마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북한의 그 태도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이걸 폭파시킬 때도 김여정이가 명령권자였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허가를 받았겠죠.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에 대한 이 사살 행위는 개성공단 내에 있던 연락 그 사무소를 폭파시킨 제2탄이다. 대남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한두 마디 사과, 그것도 뭐 애매모호한 이런 사과를 우리가 덥석 그냥 사과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을 쓸 것이 아니라 과연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사과문이 오게 됐는지 그걸 우리한테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그리고 사과라면 사과라고 일단 받아주고 봐야 되는데 사과문 나온 지 또 며칠 만에 북한이 지금 우리 자기네 뭐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고 지금 뭐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그 금강산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이제 2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북한 최고 수뇌부가 이러한 무리수를 감행할 때는 뭔가 의도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 숨겨진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 소통이 이 정상 간에 있었던 걸로 볼 때 그렇다면 어떤 가정을 물론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북한 수뇌부 측에서 우리 이 문재인 정권 쪽에 뭔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럼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즉 북한 김정은 측에서 이번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저희가 무엇이며 노림수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 혹자들은 이제 뭔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또 뭐 9.19 합의
이런 것 때 무슨 그 좀 뭘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지금 북한이 화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건 뭐 역사가 언젠가 밝혀낼 일이고 어쨌든 또 일부 우리 정치인들은 뭐 이건 9.19 합의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9.19 합의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그렇죠. 예, 예. 적대행위, 긴장화나 실력구축인데, 자, 우리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웠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주권 침해와 적대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이가 지금 대미 대남 정책의 컨트롤 타워고, 지난 6월에 개성공단 관리사무소를,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완전히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지금 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 9.19 선언할 때는 잘하자던 사람들이 왜 돌변했는가?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 당국과 거래하는 사람은 팔쪽을 멸하겠다. 이렇게까지 최고 수뇌부가 말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자기네 그 반역 행위라면 3쪽을 멸하겠다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와 거래하는 사람은 8쪽을 멸하겠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 정부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이제 뭔가 워싱턴하고 우리가 뭐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북한과 미국 간에 뭐 지금 중요한 뭐 선언을 한다고 10월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뭔가 거래하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을 짓밟고 그건 우리 정부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이 스탠스를 잘못 취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북한의 국력이 40배나 앞선 나라인데 우리를 짓밟고 미국과 북한이 하도록 그렇게 놔둔다면 우리는 그동안 기울인 모든 공은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뭔가 혹자들이 말하는 약점을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북한 수뇌부의 명령과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고 또 6시간이라는 시차를 두고 볼 때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와 향후에 펼쳐질 파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전의 행위들로 봐서 처음도 아니고 북한의 어떤 잔혹상이나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문제가 우리 국내의 대응 방법과 대응 논리가 정말 위험하고 더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장관들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9.19 합의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우리가 먼저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유엔 연설의 종전선언을 수정 없이 그대로 내보낸 이런 태도, 우리 측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안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뭐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우리 정치인 특히 이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태도 특히 대통령이 그 33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걸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제일 먼저 그 가족에게 이런 일을 알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먼저 가족에게 통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청와대 안에서 자기네끼리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했다.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정부는 뭔가 북한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의식하고 우리 안보를 먼저 의식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이걸 또 터뜨림으로써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목숨과 생명 주권이 우선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족에게도 늦게 알렸고 또 군이 취할 수 있는 말씀하신 군이
얼마든지 뭔가 이 메가폰을 들고 북한을 향해서 또 뭔가 할 라인이 없지만 그래도 북한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군함정이 출동을 해가지고 탐조등을 쫙 비춰서 그 바다를 대나처럼 밝힌다든지 하면 북한이 아마 그렇게 우리 국민을 무자비하게 마치 무슨 고래 사냥하듯이 쏘지는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대북 방송을 할 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방송을 분다든지 정말 이 휴전선 일대에서도 이게 대북 방송이 지금 철거돼 있지만 긴급히 이동 차량 방송도 있습니다. 이걸로 북한 총참모부나 북한군을 향해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걸 안 보냈다는 사실. 이건 정부가 정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 처음 개최된 그 5개 장관,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조차도 안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했을 때도 명확한 대응 방법이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이 대통령의 책임과 이 사안을 대응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사건을 볼 때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대통령의 SNS에 직접 접근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또 시신을 불태운 걸 두고 뭐 코로나 방역 차원이다. 이런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사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북측에 어떤 요구와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정치인들 일부는 이제 코로나를 핑계댑니다. 물론 북한 당국도 코로나를 핑계댔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국경뿐만 아니라 해안, 전선, 여기서 접경 지역에서 다가오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 북한인이 아닌 사람은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는 그냥 즉각 사살했다면 또 몰라도 그 사람이 어때서 거기까지 왔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서 6시간 동안 작당을 해서 사살하고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총질이다. 그렇게 봐도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번에 그 시신 발굴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협조하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했지만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지금 북한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그 시신을 당장 찾아서 돌려보내지 못하면 뭐 북한 해군력이나 그 기술 장비 가지고 찾기도 쉽지 않겠죠. 뭐 심지어 지금 중국 어선들한테까지 우리가 부탁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훌륭한 장비가 거기에 시신 찾도록 들어가도록 해달라. 물론 북한이 허락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거기 가서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냥 우리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좀 세게 나가서 북한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놔야 하고 정말 차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김정은 정권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뭐 좀 잘해봐서 뭐 실적을 내려고 한다.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서 북한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 사람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무슨 남북 관계를 풀어가서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고 종전선언하고 뭐 화해협력한다. 왜 이런 생각이 지금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번에 우리 민간인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우쳤다면은 이것은 정말 통치권자들이 뭔가 북한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 이런 국민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건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정부의 발표나 내용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뭐 결과 수습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선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대통령의 행적을 숨기려다가 또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해서 야당은 분 단위로 보고하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의 요구가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정부의 발표가 석연찮지 않기 때문에 또 정부가 뭔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야당의 요구는 뭐 좀 아닌 게라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틀린 말은 거의 없지 않는가. 지금 야당 의원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피켓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말하자면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태용호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호 의원이 뭔가 한마디 던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같더라면 이렇게 됐다면 그냥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한다고 청와대가 귀등으로나 듣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은 보다 더 지금 합의하기로 했던 뭔가 이 탄핵을 북한에 대해서 규탄 이거 하기로 했던 게 지금 여당이 지금 비실비실하면서 이게 물거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국민이 다수가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이런 말하자면 결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내도록 야당은 노력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나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 이렇게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침해받고 이런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도 보내고 우리 국민이 합의를 해서 선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과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 심지어 대통령도 즉각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김정은의 생명 존중상까지도 거론을 하고 또 전직 장관 중 어떤 사람은 계몽군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사건을 대하고 수습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김정은이 제때 사과했다. 그 방식은 어떻더라도 사과했다. 그랬으면 문제는 그 진정성을 봐야 되고, 자, 오늘 엊그제 사과했다. 한 열흘 후에 또 어떤 사건을 발생하면 북한은 분명히 또 총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을 갖추지 않은, 신뢰를 갖추지 않은 그런 반복되는 사과를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과는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고, 문제는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결연한 대통령부터 정치인 모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그렇게 안 하지. 이번에도 우야무야 넘어가면 북한이 또 하고 또 사과하고 그런 악순환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 주권이 침해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은 분명히 그 책임자를 색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 시신을 찾는 일에 우리 정부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시신을 찾아오도록 하고 이래서 북한이 다시는 그런 폭거를 감행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해서 저는 감히 우리 대통령께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서 지금 종료로 가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사에 임할 때 국민들을 의식하시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사에 임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